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 아니면 활기차고 도전하는 삶? 늙는다고 해서 모두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고 어떤 사람은 점점 삶이 위축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나이였고 같은 시대를 살아왔지만 그들의 노후 생활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마다 활기차게 일어나 공원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늦게까지 잠을 자고 대충 끼니를 때우며 무기력한 하루를 보냅니다. 경제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한 사람은 계획적으로 생활하며 작은 경제 활동도 이어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점점 돈 걱정에 시달리며 불안해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늙어서도 잘 사는 사람들 특징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거나 건강이 좋은 것이 전부일까요? 사실 진짜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순히 운동이나 식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어떤 70대 여성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녹차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동네 산책을 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오전 시간을 독서나 글쓰기로 채웁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여 그녀의 삶은 활기차고 건강합니다. 반대로 늦게까지 잠을 자고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건강도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50대 이후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직장을 떠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준비가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충실히 살면 그것이 모여서 만족스러운 노후가 됩니다. 매일 아침 하루 계획을 세워보세요.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식사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60대 남성은 매일 아침 오트밀과 견과류, 과일을 곁들인 건강식을 챙겨 먹고 점심과 저녁도 골고루 영양을 맞춘 식단을 유지합니다. 반면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며 몸을 혹사시키곤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좋은 지방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같은 고단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어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세요. 50대 이후에는 혈압과 혈당 조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공식품과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줄이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간을 약하게 하고 인스턴트 음식 대신 집에서 직접 만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7에서 8잔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은 천천히 씹으며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가고 과식하기 쉽습니다. 한 끼 식사를 여유롭게 즐기면서 식사의 질을 높여보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과식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적은 양의 음식을 천천히 섭취할 때 더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며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활력 있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차분히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오랜 시간 누적되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정신 건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삶의 변화가 많아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며 주변 환경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하루를 밝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뇌를 자극하면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면 배움의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전화하거나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 모임 등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의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깊게 숨을 쉬고 명상을 하거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일기를 쓰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숙면이 필수입니다. 잠을 잘 자야 다음날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숙면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낮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돈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균형 감각.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경제적 균형 감각이 있다면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5세 여성은 크지 않은 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철저한 가계 계획을 세워 알뜰하게 생활합니다. 배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며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합니다. 불필요한 명품, 소비는 하지 않지만 건강을 위한 좋은 식재료와 교육을 위한 책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소비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행하는 소비보다는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충동 구매를 줄이고 필요한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 투자, 부업 등을 통해 꾸준한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를 대비한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소비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주식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나 예금, 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자존감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활용해 소소한 부업을 하거나 글쓰기, 강연, 상담 같은 활동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은 분명 필요하지만 돈만으로 행복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의미 있는 활동들이 결국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경제적 안정 속에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이유도 결국 행복한 삶을 위해서니까요. 경제적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돈을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압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소비와 절약의 균형을 맞추고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경제적 균형을 실천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힘, 적극적인 태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립될 필요는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65세 여성은 매주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않으며 오히려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대인관계를 포기한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삶은 더 따뜻하고 의미 있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태도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되는 이유와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가까운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신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잘 지내고 있니?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오랜 인연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지 말고 눈을 맞추며 들어보세요. 맞장구를 치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과의 대화를 즐겁게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늘 불평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는 않겠죠? 적극적인 태도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날 때마다 밝은 표정을 짓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도 아끼지 마세요. 오늘 정말 멋져 보이네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나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운동 모임 등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고 즐겁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오해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이 생겼다면 피하지 말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먼저 사과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면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행복한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경청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피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나가세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람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실천해 보실 건가요? 네 번째,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정체되기 쉽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삶이 즐겁습니다. 65세 여성은 정년퇴직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몇 년 뒤에는 개인 전시회를 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스마트폰과 SNS를 배워 손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삶을 가꾸어 갑니다. 노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은 학생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새로운 것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7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개인전을 여신 분, 80대에 외국어를 공부하며 해외여행을 떠난 분, 90대에도 새로운 악기를 배우며 연주하는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이분들은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고 두뇌 활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세포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활동은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습관을 들이면 노년에도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 모임, 문화센터, 동호회 등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익힐 수 없다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배워나가면서 자신감을 키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가족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배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거리를 오가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책은 가장 쉬운 배움의 방법입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읽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요리,
악기 연주 등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최신 기술을 배우거나 친구들에게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배우는 대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즐기고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삶을 더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잃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노년의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만드는 행복한 삶.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나 경제적인 여유를 행복의 조건으로 꼽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노년에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만드는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는 것,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좋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사소한 것들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대신 나는 해볼 거야.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대신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이 많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도전하는 마음이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밝게 만듭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요가,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꿀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습관, 경제적 균형 감각, 인간관계 유지, 지속적인 배움,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이 5가지 요소만 잘 실천한다면 누구나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